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하면 어떤 결혼에 대한 판타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국제결혼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국제결혼이 뭘까요? 하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국제결혼에 대한 수요는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인 남성, 40대 초반인 남성, 50대 초반인 남성, 내가 왜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이 본질적인 측면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저의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번 결혼했다가 아들도 하나 있고 아들이 20살이에요. 중간에 베트남 여자를 만났다 한 번 이혼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혼의 본질은 혼자 살기에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과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그런 결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 문화를 알고 베트남 사람들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오늘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관점으로 결혼을 다시 바라보게 된 거죠. 베트남 여자와 살려면 베트남 여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고 베트남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한 다음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된 거죠. 이처럼 국제 결혼을 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베트남 여자를 초청해서 한국에 가서 사는 것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여성의 마음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 결혼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더 중요한 것인가, 또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결혼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결혼이라고 할지라도 청년의 사랑과 중년의 사랑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러 오면 아무래도 좀 여자한테 대접을 많이 받죠. 하지만 나이가 먹은 사람이 결혼하러 오면 조금은 홀대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하는 것도 남자의 결혼의 자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소개의 중요성이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서두에 제 개인적인 니즈나 로망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이 모두 저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 국제결혼에서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업체를 이용한다 그러면 소개하는 사람 그리고 업체 중요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신랑의 입장에서 일해주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은요, 인생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거는 남남이 결혼해서 가족이 되는 건데 영원한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을 최소한 내 가족이 되게끔 하고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자식을 낳는다든지 아니면 서로 굉장히 좋아하든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든지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병행이 돼야 한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거는 온전하게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할 수는 없어요. 뭔가 수반이 되고 그에 대한 치환이 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신랑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서 또는 저희 서류 고객님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이 먹고 결혼하는데 나이 차이 나는 결혼하는데 순수한 사랑을 만나기란 어렵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서로 간에 어떤 주고받는 게 명확한 결혼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한국 남성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여성의 외모예요. 저도 이 부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모 좋은 여자를 얻는다든지 몸매가 좋은 여자를 얻는다든지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 여자의 성격, 집안 환경, 그리고 인성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결혼, 즉 국제 결혼을 하려면 내가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나의 결혼을 정말 내 일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국제 결혼을 진행하는 게 업체 결혼인 거예요. 사실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사실 좋아하는 감정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배려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계속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나기 이전에 최소한 내가 노말하거나 좋은 남자인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국제 결혼은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같이 살아줄 배우자를 컨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 결혼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늘 결혼하고 내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내가 선택한 여성이 나에게 맞춰주고 잘 살아주면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그 아내 입장에서 나에게 만족하는지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통계상의 수치로 얘기하는 게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베트남 여성들이 남편에게 그래도 만족하는 그런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에 비해서 한국 남자분들이 베트남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불만이 더 많은 게 한국 남자들이에요. 이거는 본인의 분수나 본인의 자기 객관화가 안 되신 분들이 오히려 이런 게 더 많아요. 사실 그래요. 그리고 베트남에 있을 때나 50만원, 100만원으로 생활이 유지가 되죠. 그런데 한국에 가면 이건 사실 다른 얘기예요. 제가 베트남에 사는 한배 부부들 보면 와이프한테 통상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주면은 나이가 30살 차이 나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100만원 갖다간 택도 없죠. 그리고 제가 저를 통해서 결혼했거나 저에게 생활비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좋든 싫든 아내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란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살아요. 그런데 30만원, 50만원 준다. 이런 분들 좀 있거든요. 자기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내를 믿고 사소한 것까지 다 맡겨라. 처음에는 좀 기준에 안 맞고 부족할 수 있지만 이 여자도 하다 보면은 남편이 원하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아니 사실 그렇게 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들어와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람은 다 돈 쓰는 재미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한 달에 한 생활비 100만원 정도는 주라고 해요. 그리고 그 생활비 100만원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라. 얼마를 쓰든지 간에. 물론 제가 하는 얘기를 반박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을 거예요. 뭐 100만원을 받아서 100만원을 다 처갓집에다 보내고 돈 없다고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모든 베트남 여성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일반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내 아내가 일반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막말로 처음에 누가 그 여성 선택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하는 사람이 어떤 여성을 소개하고 어떤 의도로 소개하고 어떻게 일을 해주고 이 부분이 업체 결혼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비빌 언덕에다 비비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는 부분이 나의 그냥 이익에만 집중돼 가지고 선택을 했느냐, 서로 상호 간에 감정이 교환이 되고 생각이 교환이 되고 어떤 감정의 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쌓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일방적으로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감정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감정이 형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연 베트남 여자만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결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냥 국제결혼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개인의 변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개인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개시키는 사람도 그 사람이 결혼의 자질 또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소개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판단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선택의 몫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몰랐다 그렇게 변명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 인생이 회피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는데 교통법규를 살짝 어겼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날지는 몰랐죠. 당연히. 하지만 법규는 어겼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혼에도 어떤 상식이 있고 어떤 룰이 있고 이 범주를 벗어나면 어려운 결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30대, 40대, 50대 이런 연령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개인 결혼을 하든 업체 결혼을 하든 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일을 일로써 능숙하게 해주는 전문가 내지는 그 소개하는 사람이 적어도 그 여성에 대해서 잘 알고 소개하면 통상적으로 잘 진행이 돼요.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여자나 남자 중에 어느 한쪽을 잘 알고 진행을 하면 적어도 한쪽은 나를 신뢰를 하기 때문에 결혼이 잘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업체 소개를 하든 지인 소개를 하든 한 베트남 10년 다니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지 않더라도 관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험치를 녹여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잘 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결혼이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국제 결혼이라는 거는 소개하는 사람 또는 내가 셀프로 어떤 여성을 알아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다가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결혼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모두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조건에 맞춰서 결혼하기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내 이상형하고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조건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타협을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좋은 결혼은요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 이 여성 아니면 안 된다 싶으면 하세요. 그리고 남 탓하지 마시고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반 이상은 남 탓만 할 줄 알지 자기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결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반은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자도 그걸 이해를 하고 감정이 형성이 되고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선순환과 악순환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나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가 사실은 국제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 선택의 문제에서 비겁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여자 또한 남자를 믿지 못하고 그러면 좋은 결혼이 될래야 될 수도 없고 결혼해서 한국에 왔다 치더라도 채 3년도 못 살고 헤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와이프에 대한 경제적인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한국 여자한테 내가 생활비 100만원 줬을 때 만족하는 여자 몇이나 있어요. 근데 베트남 여자들은 100이든 150이든 주면 부족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바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그걸 맞춰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베트남 여자들이 돈만 밝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 중에
자기가 먼저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돈돈돈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기는 돈으로 계산을 하면서 이 여성에게 최대한 돈을 안 쓰려고 하면서 결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여자가 돈돈돈돈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결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결혼의 자격이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베트남 여자가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여자와 결혼해도 이 결혼에 만족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자한테 바라는 조건이 여자에게 희생만을 요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결혼이라는 게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여자와 결혼을 할 수는 있어도 내 아내 된 여자가 어떤 거에 만족을 하는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을 나를 신뢰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맞춰져 가면서 서로 간에 어떤 감정의 교감을 만들고 공감대를 만들고 신뢰를 형성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자신의 로망, 어떤 자신의 기대치 이런 부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한테도 대접 못 받고 베트남에 와서도 웃음거리 되고 국제결혼 업자들한테 이용당하고 국제결혼 실패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 국제결혼을 피해를 보신 거하고 국제결혼이 실패한 건 다른 겁니다. 국제결혼 피해는 말 그대로 금전적인 피해를 보신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감정이 형성이 안 되고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을 못해서 대면대면 한 것까지는 그건 국제결혼 피해가 아니에요. 물론 금전적인 피해는 있지만 국제결혼이 실패한 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업체가 소개를 잘못했다, 뭐 신부가 결혼에 성실하지 못하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선택은 내가 먼저 한 거예요. 여자도 선택을 했지만 그러면 최소한 반 정도는 내 선택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내가 노력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도 생각해보시고 내가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상대가 그거를 느끼는 감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의 문제를 잘 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국제결혼을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모쏠들이 국제결혼 실패를 많이 해요. 그리고 국제결혼을 겁내하시는 분들이 국제결혼을 실패를 많이 하고, 심플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 베트남 국제결혼 같은 경우 10명이 결혼하면 적어도 7명 이상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사는 7명을 보고 할 것인지 실패한 3명을 보고 할 것인지 이 케이스를 파악을 잘해서 성공하는 국제결혼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결혼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제결혼의 내용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